지난 시간에 이어 자율주행 시대가 본격화되면 내연 자동차 업체의 역할이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부터 도시 인구는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를 중심으로 상하이, 베이징, 자카르타, 붐바이, 마닐라, 카라치 등의 대도시는 매년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델리와 도쿄는 2025년 인구 4천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 로스앤젤레스, 카이로, 상파울루, 멕시코시티, 라고스 등도 인구 2천만을 돌파했거나 곧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계 기준 2025년까지 136개 신흥도시가 생겨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에서 가장 관건이 되는 핵심은 효율적인 이동수단입니다. 도시화는 인구 과밀로 이어지고 이에 따른 교통체증과 환경오염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동시에 안전과 번영을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대도시로 집중되는 라이프 스타일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교통수단을 필요로 합니다.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사람들을 운송할 수 있고 교통흐름을 최적화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내연 자동차 중심의 교통 기반에서는 이미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내연 자동차 업체들 역시 자율주행 기술을 통해 복잡한 도시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개선하고 현재의 비효율적인 이동체계의 변혁을 주도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내연 자동차와 차세대 전기 자동차의 전환에서 사업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자율주행보다는 기술 구현 업체들이 추구하는 무인 완전 자율주행차가 차세대 도심 환경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 인구의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1980년대 이른바 Y세대들은 소유 개념보다 공유 개념에 더 익숙해져 있다는 점 역시 기술 기업들이 추구하는 자율주행 사업과 잘 맞아떨어집니다. Y세대들은 많이 소유하는 것을 사회적 지위의 표현이라고 더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물건을 많이 소유할수록 이동에 방해가 되고 자유도 제한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 관련 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교환 또는 공유라는 개념으로 경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 기업들이 강력한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새로운 개념의 무인 자율주행차를 도시 운송의 핵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실화될 경우 자동차 소유의 개념은 일부 부유층의 레저 용도와 같은 리치 마켓으로 빠르게 전환될 것입니다. 이러한 전망이 내연 자동차 업체에게는 그 어떤 호러 영화보다 공포스럽게 보일 겁니다. 전세계 자동차 시장 규모는 약 2조 1천억 달러 규모인데 이는 전세계 GDP 73조 5천억 달러의 약 2.8%에 해당합니다. 이 가운데 재정 수입은 약 4,810억 달러입니다. 전세계 자동차 기업에 고용된 인력은 약 900만 명 이상입니다. 이는 전체 제조업 인력의 6%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자동차 업계 직접 고용 1인당 간접 일자리가 5개 정도임을 감안하면 자동차 산업이 창출하는 전체 고용 효과는 약 6천만 명에 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기업이 개발, 생산, 마케팅에 사용한 돈은 약 940억 달러입니다. 자동차 시장의 급격한 흐름 변화는 전 세계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겠지만 내연 자동차 산업과 그 종사자들에게도 급격한 환경 및 진로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는 지나친 염려나 비약이 아닙니다. 이미 내연 자동차 업체 내부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와 있습니다. 기존 자동차 산업의 구조가 어떻게 바뀔지, 새로운 시장에서 내연 자동차 업체들이 어떤 역할을 할지 아직은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산업 구조가 곧 파괴되고 새로운 개발, 생산, 마케팅 프로세서로 전환될 것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내연 자동차 업체들은 존속 자체가 위기인 상황입니다. 내연 자동차들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차후 자동차 시장에서 그들이 오랜 시간 투자하고 축적한 기술들의 상당 부분이 쓸모가 없어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무게중심이 이동함에 따라 자동차 시장의 권력은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에게 급격하게 몰리게 될 것입니다. 내연차의 구조와 형태를 최대한 유지하고 싶어하는 내연차 업체들이 단계적으로 인식하려고 하는 자율주행 기술 구현 행보는 소비자들에게 혁신이라는 확신을 심어주기 어렵습니다. 전통적인 제조업에만 매달려온 내연차 업체들은 전혀 다른 개발, 생산 기반의 센서와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의 발전을 따라잡을 수 있을 만한 기반을 갖추고 있지 못하며 원천 기술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당해낼 도리가 없습니다. 완전 자율주행이 시행되게 되면 기존 내연차 업체들은
기술 기업의 협력 없이는 값싼 경차 하나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한마디로 자율주행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하드웨어를 납품하는 공급사로 위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미래가 더 무서운 것은 이러한 급격한 변화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구글, 엔비디아, 모빌아이, 우버, 리프트, 애플, 삼성 같은 모빌리티 기업 또는 기술 기업들이 소비자 시장을 장악할 경우 지금의 내연 자동차 업체들은 기술, 개발, 생산, 마케팅 조직에서 소프트웨어 업체의 규격을 준수하는 하드웨어 조립 생산 업체로 역할이 크게 축소될 수 있습니다. 현재 애플을 비롯해 HP, 델, 인텔, 닌텐도,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등을 위해 하드웨어를 생산하는 폭스콘처럼 말이죠. 따라서 낮은 제조 단가, 안정적인 생산량 등 제조 능력을 확실하게 갖춘 소수 업체를 제외하면 생존 자체를 기대할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내연자동차 업체들은 저마다 생존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130년 내연자동차 역사를 통틀어 지금처럼 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변화에 직면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동화된 자동차는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는 자동차와 전혀 다른 자동차입니다. 한마디로 로봇입니다. 실제로 자율주행 알고리즘 가운데 가장 정교한 분야로 알려져 있는 슬램은 자율보행 로봇을 위한 알고리즘이었습니다. 로봇의 형태이기 때문에 러닝머신 알고리즘을 통해 학습한 상황주행 기술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초창기에는 예측 가능한 단순한 환경, 즉 교통 상황이 정해진 환경이거나 느린 속도로 움직이는 정체 상황, 자전거나 보행자 등 예측이 힘든 요소가 차단된 전용 차선에서 한정적으로 실시될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자율주행 자동차가 갑자기 도입되어 도로를 달리거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동시에 도입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전환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규와 법률 개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나라의 교통법규는 1968년 빈협약을 기초로 제정되어 있는데 이 법규로는 자율주행 자동차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다룰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율주행 자동차 환경에 맞는 새로운 법안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며 확실한 기준에 맞는 규제와 법규를 각 나라에서 빠르게 적용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동차 운전이 간단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운전대를 잡고 방향을 전환하면서 가속 페달을 밟거나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것이 운전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운전은 고도로 숙련된 기능이며 우리의 뇌는 놀라운 사고와 판단력으로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데이터를 분석해냅니다. 단순히 낮은 속도로 직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도 운전자는 다른 차량과 보행자를 살피며 앞차와 뒤차와의 간격과 속도를 세심하게 구분해냅니다. 동시에 앞차를 추월할 것인지 차선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횡단보도 옆에서 아이가 길을 건널 것인지 아니면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에 더해 운전자는 주변 차량이나 보행자의 다음 움직임을 미리 예측하면서 그에 따른 조치까지 준비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매우 자연스럽고 거의 동시에 수행됩니다. 또 이러한 상황들이 축적되면서 운전자의 능력은 더 섬세해지고 다양한 상황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인간의 뇌가 거의 동시에 수행하는 놀라운 인지 판단 과정을 시각 정보에 해당하는 센서와 프로세서 그리고 미리 짜여진 알고리즘 방식의 소프트웨어로 완벽하게 수행해내야 합니다. 센서 데이터를 가능한 한 많이 수집한 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로 및 교통 상황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그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최적이라고 판단되는 주행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의 눈과 뇌는 보행자의 표정이나 미세한 동작 변화도 읽어내지만 화상 센서는 크기와 거리, 방향만 인지합니다. 이러한 제한된 정보만으로 보행자가 차량 쪽으로 다가올 것인지 제자리에서 기다릴 것인지를 사람만큼 빠르고 예민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뒷차가 빠르게 다가올 때 난폭 운전을 할 가능성이 얼마가 되는지, 차선을 오락가락하는 앞차가 운전에 익숙하지 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운전자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인지 등도 예측을 해야 합니다.
성능이 우수한 레이더, 카메라, 레이저 센서, 소나, 라이다 등으로 많은 데이터를 제공받는 것이 유리하겠지만 카메라 화상 정보만으로도 초당 2GBps가 넘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연산할 수 있는 프로세싱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 역시 무용지물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센서가 장애물을 잘 인식하고 프로세싱으로 데이터를 잘 연산 분류했을지라도 알고리즘이 멍청해 그에 따른 경로 예측과 계획을 제대로 못한다면 성공적인 자율주행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자율주행이 화두가 된 지 10여 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도로를 굴러다니는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이유가 한 번에 이해되지 않습니까? 또 본격적으로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되면 하드웨어 중심의 기존 자동차 제조 산업은 쇠퇴하고 자율주행 기술 기업들이 선도하는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급격하게 무게중심이 이동할 것이라는 의미가 어느 정도 납득되지 않으십니까? 스마트폰, PC를 제조하는 업체들은 많지만 핵심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기술 기업은 소수이듯 말입니다. 완전 자율주행의 자세한 원리와 구동 방식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어 드리겠습니다.